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극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중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이미 시행 중인 2012년 청소년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것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원은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금융규제 행정명령 완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앞서 캐나다와 텍사스주를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과 오바마 케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What we're dealing with is a president who has ignored the people, has ignored the Constitution, and even his own past statements. 백악관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the president would oppose any legislative effort to undermine the executive actions that he took to add greater accountability to our immigration system.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새 의회 지도부 만남에서도 분명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상하원 합동 정책 워크숍을 여는데 백악관과의 일전을 앞둔 전열 정비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 행사가 오늘 LA시 의회에서 열린 선포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행사들을 통해 높아진 한인사회의 위상을 실감했지만 이제 한인의 날을 이민사회와 또 다른 민족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LA 시의회. 시간이 되자 잠시 정기 안건 심의를 멈추고 한인의 날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허브에 쓴 LA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한 명씩 발언을 통해 LA를 이끄는 역동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한 한인 사회의 경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y have transformed the center part of the Wilshire District, and Koreatown is quite now a thriving place and revitalized. Working together, we've had accomplishment after accomplishment, and I just want to say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와 카운티에 이어 각 지역 시의회까지 올해 한인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한인 사이의 위상을 확인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일부 반쪽짜리 행사라는 지적도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LA시 의회 선포식 역시 처음으로 미주 한인재단과 LA 한인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고 시의원들의 축하에 LA 한인회장이 직접 답사에 나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한인들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한인타운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한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의회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인의 날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위상 정립에 힘써왔다면 이제 한인의 날을 보다 실질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들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기념행사 역시 현기식과 선포식에서 벗어나 다민족이 축하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밀사기를 맞고 정말 한인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다민족끼리 이건 한인들끼리만 셀레브레이션이 아닌 다민족이 연합을 해서 크게 나눠서 히스패닉, 블랙, 화이트, 코리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의 날이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2세, 3세의 뿌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한인 이민사를 미국 역사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보다 큰 틀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층 커진 한인사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미주 한인 이민 112주년. 나아가 내년부터는 한인의 날을 다민족이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015년도 새해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관 재외동포 영사 대사가 미국을 방문해 동포들의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 영사 대사라는 직책은 좀 생소한 직함일 수도 있겠는데요. 외교부 내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정관 대사 간담회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말씀 나눈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LA를 비롯해서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LA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5년에는 좀 더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재동포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만든 그 전 세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그 재동포 정책 추진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책을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금년부터는 저희 외교부에서 이 대동포와의 파트너십 사업이라는 공간과 동포사회 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도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네. 역시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현장을 방문해서 동포사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눔으로써 최근에 이 동포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4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주 지역의 경우에 그 방향은 어느 정도나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지역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전 세계 700만 한인 사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포사회이고 가장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동포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미주 동포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미주 동포사회가 그동안 축적한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그런 측면에서 미주 동포사회가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가 특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는 소음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가 미주 한인의 날 112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동포사회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미주 한인 사회가 너무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일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주 지역만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동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견해를 수렴 중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셔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시정부 차원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발급하는 신분증에 대한 신청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신분증이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리기 위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접수가 시작된 뉴욕시 정부 신분증 ID NYC.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 퀸즈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이 신분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D was made simpler for them, and there'll be tremendous benefits in that process. So, if you're like me, you're going to go get a municipal ID card. 14살 이상 모든 뉴욕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ID NYC는 신분증명은 일단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또한 박물관, 동물원 등 시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33곳에 연회원 자격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And you can apply for people in Queens right here in the Queens Library in Flushing. This is not a solution or the end-all for what is really necessary, which is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처방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쓸 수 있는 신분증 역할도 합니다. We'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both the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as well as with the New York State Banking Association to engage federal regulators on this issue as well to ensure that they issue clear guidance about the ability to accept IDNYC. 홍보기간인 올해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내년부터 신분증을 신청할 때는 신청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IDNYC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불황이 전 세계로 확산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불황이 전 세계로 확산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그동안 잘 나갔던 미국마저 침체 조짐을 보였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이 열리기 직전에 나온 미 상무부 통계가 문제였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9% 줄었다는 것입니다. 연말 세일 등으로 실적이 좋아졌을 거란 시장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마저 세계적 불황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신호인가? 투자 심리는 싸늘해졌고 주가는 고꾸라졌습니다. 다우지수가 한때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사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하자 원자재 값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구리값이 폭락하면서 중국 등 신흥국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유럽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영국 증시가 2.3% 하락하는 등 프랑스, 독일 모두 2% 안팎 급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앞당겨질 거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I think we expect some message to the markets and some action now. So action, not just messaging. Action, not just messaging. We've been quite a long ways on the messaging. 어제까지 연 이틀 폭락했던 국제유가는 오늘은 서부 텍사스 원유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불안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죄수 호송 차량이 기차 위로 추락해서 죄수 등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빙판길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죄수 호송 차량이 덩그러니 뒤집어지고 지붕이 사라진 기차 화물가는 흉물스런 내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죄수 12명을 태운 호송 차량이 갑자기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아래로 추락해 달리던 화물 열차를 덮쳤습니다. 호송 차량은 에블린을 출발해 600km 떨어진 엘파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죄수 12명 가운데 8명을 포함해 호송관 2명 등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5명 가운데 중상자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목격자들은 호송버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도 사고가 난 다리 위가 빙판길이었다면서 영하의 날씨를 사고의 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차량이 덮친 화물열차에는 2명의 기관사가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